공산품 같은 경우 콜라 한번 볼까요? 콜라. 콜라의 경우에 한번은 생산 공장이 있겠죠. 생산 공장에서 콜라를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자기들 물류센터가 있는데 물류 집화장이라고 있죠. 물류 집화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요걸 갖다가 어디로 바로 쏴버리냐, 도매점으로 보내버리죠. 도매점에서 바로 소매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일반 공산품의 과정이에요. 요것은 뭐 의미는 없고, 그렇다면은 요것도 도매도 거의 도매점도 직영점이 많죠. 직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산 공장으로부터 소매점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세 단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몇 단계예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계가 좀 복잡하죠. 길죠. 유통 경로가 길다. 경로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생산품이, 상품이 소비자한테 건너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거칠수록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많이 따먹겠죠. 그래서 공산품의 마진보다 일반 수산품, 일반 수산물의 유통 마진이 더 높게 되는 거죠. 많이 거칠수록 유통 마진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유통 마진이 공산품보다 더 높은 이유는 뭐냐?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그래요. 길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키로수가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거쳤다, 그래서 길다는 뜻이에요. 자, 수산물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적 공간은 생산된 날이 2017년 3월이에요. 소비자를 만난 날은 2017년 4월이에요. 요걸 갖다가 땡겨주는 역할이 또 유통이 되겠죠. 시간적, 공간적, 장소 이동을 얘기하죠. 소유권적 관계, 소유권자는 주인이 바뀐다는 관계죠. 이런 관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했던 이 유통의 개념, 이 유통의 개념에서 한 문제,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함정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공이 좀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책 내용을 확 비틀어버리면 쉽겠죠. 예를 들어 수산물의 유통 과정은 공산품에 비해서 짧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을 확 직접적으로 비틀었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에 농품사에서 나왔던 그 유통 개념의 정답 부분이었는데 틀린 말이었어요. 생산자재의 조달 물류와 농산물의 반품 물류가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말에서 답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시 공부할 때 객관식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랬어요. 공부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고시 공부할 때는 보통 경우 한 5회독 이상을 하는데 거의 다 달달달하고 2차 시험 때는 그 주제 타이틀을 놓고 써나가는 손으로 써야 되니까 써나가는 뭐 그 루트까지도 다 암기를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파트에서는 읽다 보면은요 감이 와요. 감이. 시험을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이상하네.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것들이 대부분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바꾸지 마라 그러죠. 첫 번째 감을 믿어라. 정확히 내가 답을 아는 것은 써야 되겠지만 뭐 4개의 그 지문이 있잖아요. 1, 2, 3, 4가 있는데 꼭 2개가 걸려. 2개 중에서 이걸까 저걸까. 이거 다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첫 번째 감을 믿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교재 12페이지. 자, 수산물은 일반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비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수산물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특성은 첫 번째 계절적 편성성이 있다고 했죠. 나오는 철이 있어요. 조기, 요즘 우리가 꽃게철이 있고, 조기가 나오는 철도 있죠. 조기, 꽃게철, 조기철, 또 보리숭어 해가지고 숭어 같은 나오는 철도 있고, 집 나간 그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전어죠, 전어. 전어철도 있죠. 전어 같은 경우는 좀 날씨가 좀 추워지는, 더웠다가 추워지는 그 시점에서 전어철이 오잖아요. 뭐 서산이라든가 서해안 쪽에 가면 전어철 때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산물도 알이 꽉 차여져 가지고 먹을 끼 영양분이 풍부하게 돼서 딱 먹기 좋은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계절적 편제성이 있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철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철 아니면 그걸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출하, 홍수출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출하, 홍수출하의 단점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귀할 때 먹는 것들은 가격이 높은데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절적 편제성 때문에 일시출하, 홍수출하고 그 원인으로 가격 폭락이 옵니다. 그래서 계절적 편제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뭐예요?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하 시기를 조절하려고 했더니만은 그냥 잡은 것을 갖다가 주야장창 배에다가 그대로 실어놓고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부패하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패하지 않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좋은 저장창고 하나 돌리는데도 전기료가 얼마 많이 들어요. 냉동창고는 더 들죠. 그래서 자본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하 시기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홍수 출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소위 말해서 똥값을 받는데 이걸 갖다 두세 달 늦출 수만 있다면 가격을 더 높이 받을 수 있죠. 그냥 가격은 높아진 대신에 그 두세 달을 버티는 기간 동안에 창고 비용, 좋은 저장 비용, 전기료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기술적, 자본적 비용이 과다하고 시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제일 수산물이 가장 맛있는 시점은 어디예요? 바다에서 바로 잡았을 때가 제일 맛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좋은 창고에다 집어넣어놨어. 냉동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두세 달 뒤에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품질 가치가 하락하겠죠.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절적 편정성 때문에 그 나오는 철이 한두 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급등 급락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절적 편제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봄에 나오는 것들, 가을에 나오는 것들, 겨울에 나오는 것들. 바다의 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꽃게철 같은 경우는 매년 서해안 연평도 근처 백령도 위쪽에서 중국 어선들하고 엄청나게 우리 해견들하고 싸움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중국 어선들과 해견들이 싸우는데 북한 어선들은 잘 안 싸워요. 그 꽃게가 물반 고기반이라네요. 꽃게가 그 철이. 그래서 막 중국 어선들이 수천 척이 들어온대요. 그럼 해경들이 배 끌고 가가지고 막 납포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그때가 철이 언제예요? 대부분 한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가 꽃게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하 시기가 제한적이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고